시사 포커스 연말 결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순천시 시정 결산과 내년 순천시 시정 전망 그리고 지방선거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순천시 출입하는 고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영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예,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순천시 시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고영우 기자는 평가하십니까? 네, 순천시는 올해 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현안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이 왕성했는데요. 네. 또 반면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네, 성과적으로는 애니메이션 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정 현안들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다. 그 갈등 현안으로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참 오랫동안 참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소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년째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순천시는 시민 반발이 강력한 상황인 쓰레기 소각장 소송 1심에서 지난 10월에 그 1심에 승소했죠. 예, 승소했는데 이 패소한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항소하면서 2심 사건 진행이 불가피했습니다. 네. 2심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앞서서 지난 11월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네. 순천 시민 3,116명이 지난해 6월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소각장 처리 시설에 대한 입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기각 판결하면서 순천시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 사건을 다 얘기하신 거죠. 예. 네. 지금 그러니까 6월에 한 거는 사건이 이제 끝났고 이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한 2심 사건이 이제 다시 진행돼야 되는 건데 그 사건에 가서 1심 판결에 이제 수긍할 수 없는 논리들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 소각장 소각장 부지인 연향뜰 A 주변에 거주하는 두 개 마을 마산마을과 연향 3지구 76통 마을 주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가 이처럼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네. 또 1심 판결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개별 위원 모두에 대해서 대면 또는 유선 등 방식으로 해촉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해산되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 정작 주민들은 시의원 2명과 주민 대표 1명은 해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무리한 사실 인정을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항소한 이유고 여기에 대한 순천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나 순천시는 1심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에는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 금지한다면서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순천시는 또 그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왜곡과 선동을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그 주민들이 마이크 등을 이용해서 가두 방송을 하면서 순천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순천시는 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차피 2030년에는 직매립이 안 되니까 그 전에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30년 전까지는 이 쓰레기 소각장 건물 자체가 지금 건축이 돼서 가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좀 얘기가 갈등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각장 문제가 또 갈등의 한 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여수 MBC의 순천 이전 문제도 새로운 또 갈등의 요소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9월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수 MBC와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번 그 시와 협약을 통해서 여수 MBC는 55년 만에
본사를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전하고 또 지역 방송사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향후에 각 소재지의 지명을 포함하는 MBC 전국 계열사의 관례에 따라서 사명도 여수 MBC에서 순천 MBC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MBC가 그렇게 발표를 한 건가요? 네, 순천시가 예. 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순천시는 여수 MBC의 이 같은 순천 이전 방침에 대해서 콘텐츠 기업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인 여수 MBC가 순천시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과 웹툰 클러스터 그리고 이 같은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유통 또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남해안권의 콘텐츠 허브 역할을 MBC가 수행할 예정이라고 순천 이전을 반기고 있습니다. 네. 새로 오는 순천 MBC, 신순천 MBC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여수 MBC의 순천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서도 많은 반대 활동을 했는데 이건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에도 활동이 같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여수 MBC 입구에서 예.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네, 여수는 반대할 것 같고요. 예. 네. 지난 9월에 예. 순천시와 여수 MBC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네. 백인숙 여수시 의장이 그 당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이 백인숙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 예. 또 고용배 뉴스스콜 매체 대표, 예. 또 이창현 MBC 사후회 대표 등 10여 명이 이 협약식장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반면에 순천시 직원들이 이 협약식장 참석을 가로막아서 예. 불발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백인숙 여수시 의장 등은 노광규 순천시장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항의 방문도 추진하고 했다고 했지만 네. 순천시 직원들이 협약서 체결 식장 입구에서 예. 막으면서 결국 무산된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순천시 쪽에서도 순천 시민 쪽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MBC 건도 갈등의 요소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건 정리된 것 같고 또 하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죠.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지역에 관심을 모았던 게 여수 출신 조계원 국회의원과 노광규 순천시장 간의 전국 TV로 중계된 그 갈등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순천시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조계현 의원이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을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광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순천시정에 제기됐던 장점들을 짚었습니다. 네. 특히 조계현 의원은 순천시와 김건희 간 연결고리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조계현 의원은 노 시장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노광규 시장의 순천 매산고등학교 동문에게 순천시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탁한 의혹 네. 그리고 또 202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김건희의 측근인 한경화 총감독을 선정한 상황 네. 또 정원 박람회 개막식 행사 사회자로 김건희와 관계된 인물을 선정한 것을 따졌습니다. 네. 특히 케이트 디즈니 순천 캐릭터인 순심이 만식이 캐릭터 관련해서 전라남 도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또 순천시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것이 기각된 상황 또 순천시가 철거한 남문터 광장 시설 등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새로운 업체에 위탁했는데 그 대표가 매산고등학교 출신이다. 이게 하나 있었죠, 사실이. 예. 그렇습니다. 노 시장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매산고등학교 동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이 매산고등학교 자체가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동문들도 많을 뿐이고 그중에 한 명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많은 동문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동문은 다 사업에서 배제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연히 예. 동문이 시가 위탁한 사업들 맡아서 할 수도 네. 있다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상당히 전국구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다음에 또 국제정원 박람회 때 한경화 총감독 이것도 좀 문제가 크게 대두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한경화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의 핵심 측근인지 잘 몰랐다. 예. 또 한경화 감독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조계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노광규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그 급여를 준 것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것 같다. 예. 또 인사위원회에는 그런 인사 규정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천공 얘기도 나왔었나요? 네, 천공이 그 국가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노광규 시장이 이런 연루 의혹에 대해서 금시초문이고 네. 이 천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네. 이 같은 그 의혹 제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박람회 개막식 행사 사회자를 순천시가 초청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신대지구 중흥건설 중흥 S클래스 아파트도 국회 증인 신문 대상이 됐었죠? 이건 어떤 내용이었었죠? 네, 조계현 의원이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승인에 대해 물으면서 11,000세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지적하자 네. 노 시장은 아파트 승인권자는 순천시가 아니라 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지 사전에 몰랐다고 답했는데요. 네. 이처럼 그 조계현 의원과 노광규 시장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된 국감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또 그 조계현 의원이 2차로 노광규 시장에 대한 증인 그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네. 노 시장은 뭐 그 시의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네.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요거는 그 당시에 참 많이들 흥미롭게 좀 봤던 사안이었죠. 네, 그리고 네. 그 여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제 순천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냐 이런 예, 그런 것도 좀 네. 있었죠. 그래서 여수와 순천 간에 약간 갈등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계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그런 증인으로 부른 것이지 예. 다른 뭐 특별히 순천시장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순천과 여수와의 네. 갈등 차원에서 부른 것이 아니다. 네. 예. 그래요. 여기까지는 좀 올해 순천시의 주요 갈등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앞서 이제 고 기자가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문화 쪽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한 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괄목한 성과들을 한번 짚어보죠. 네, 순천시 핵심 시정이 문화 콘텐츠, 그린 바이오, 또 생태 치유 등인데요. 네. 순천시는 올해 본격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해서 관련 기업 37곳을 유치했습니다. 네. 주로 원도심에 유치했는데요. 이 네. 불 꺼진 원도심이 화려하게 되면서 빈 공간을 채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순천시는 또 이들의 창작을 뒷받침할 905억 원 규모의 전략 편들을 조성하는가 하면 지속 가능한 인재풀이 될 300억 원 규모의 인재 양성 거점 기관 조성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내년 예산에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순천시는 또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 가입하고 세계 자연보전 총회에 참석하면서 순천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네. 이것이 다 이제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또한 순천시는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에 지정이 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까지 이루면서 예. 순천 지역이 내륙에는 정원 또 해양에는 또 정원이 있다. 그래서 네. 내륙 정원과 해양 정원을 모두 보유한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도 3년 연속 4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이쪽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올해 기준으로 그 수익이 110억 원이 달했는데요. 네. 이 국가정원이 우리 지역 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 순천시는 올해 그 전 시민들에게 2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연말 경제 또 새해 경제에 훈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순천 사랑 상품권은 최대 15%까지 할인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2,070억 원이 판매됐고 가맹점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1,200여 곳이나 늘어나면서 지역에서 소비 회복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올 한 해 2025년 좀 결산해 봤고요. 내년을 한번 조금 짚어보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도 광양이나 여수보다는 순천이 가장 좀 관심이 모아지는 곳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후보로서는 5명 정도가 네. 지금 출마 예정이고 네. 이에 맞서서 지금 노광규 시장은 특별히 그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네, 예. 그대로 무소속에 그 출마를 할 상황이 지금 높은 현재까지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는 한 5명 누구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죠. 네, 민주당 후보로는 그 서동욱 전 도의회 의장과 허석 전 순천시장, 네. 또 오학은 전남 도의원, 네. 그다음에 손은모 변호사. 손은모 변호사, 예. 또 한숙경 현 전남 도의원, 한숙경 현 도의원. 네, 5명이 그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순천 지방선거도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으로 나온 후보와 노광규 현 시장과의 치열한 접전이 될 것 같아서 여수나 광양보다는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내년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순천시의 2025년 결산해봤고요. 내년 지방선거도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용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